하여튼 단기물에서는 마이너스로 이제 조만간 떨어질 위험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기회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찬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자산 배분팀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미국 등 선진국의 실업률이 굉장히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미국 시간으로 5월 8일 금요일 저녁에 4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실업률이 14.7%로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표한 노동통계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Stay at home, 그러니까 집에 머무르라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 명령으로 인해서 구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실업률이 한 18% 19%까지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중요한 어떤 정책 당국자들은 아직 이게 피크가 아니다, 한 20% 25% 뭐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번 그 고용 데이터를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다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첫 번째는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일자리 감소 속도가 일단 빠른데, 특히 파트타이머가 아니고 풀타임 잡의 감소가 굉장히 컸다. 전월 대비해서 약 10% 정도의 감소율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반면에 또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레이오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시 해고 있지 않습니까? 4월달 고용 감소에 있어서 약 80%가 일시 해고에 의한 부분이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상황이 좀 개선되면은 일자리 회복도 빠를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함께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0%를 가지고 약간 뭐 논란이랄까 시각차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쪽에서는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80%가 일시적인 해고니까 금방 회복될 수 있다, 네. 이렇게도 보시고, 사실은 연구원님 쪽에서는, 연구원님 하우스에서는 풀타임 잡이 많이 줄고 있다, 그러니까 20%의 의미를 좀 더 크게 보시는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져서요. 예,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결론이 딱 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진짜 이 사태가 빠르게 회복세로 간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미국이 경제활동 재개를 이제 시작을 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뭐 별탈 없이 잘 진행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 일시해고 됐던 사람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상황들이 잘 전개되지 않고, 그냥 세계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복원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낙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 해고가 결국은 영구적 해고로 전이될 가능성,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수가 이제 전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후자 쪽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실업은 결국은 민간 소비를 크게 위축시켜서 문제가 될 텐데요. 민간 소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민간 소비, 미국의 민간 소비가 지금 1사분기까지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제부터 이제 예측 수준입니다. 근데 일자리 감소가 워낙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자리 감소가 컸던 거 대비해서 경기 부양책이 또 빠르게 나왔어요. 그리고 실업보험을 또 상당히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폭 대비해서는 소비 감소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도 강조됐다시피 풀타임 이 일자리가 감소해서 그 상태를 빠르게 복원시키지 못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미국 전체의 소득 수준이 예전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금융위기 때 겪었던 것처럼 기존 추세 대비해서 하향 이탈해서 영원히 그 상황을 복구하지 못하고 새로운 추세, 낮아진 추세를 갖다가 유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래서 학자는 올해 연말쯤 되면 이제 예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글쎄요, 내년 하반기나 돼야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유가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인데요. 네. 예, 유가 얘기 조금 해주시면요. 유가는 지금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4월 달에 수요가 일평균 기준으로 2,900만 배럴 감소했다고 그럽니다. 일평균 소비가 대략 1억 배럴이기 때문에 2,900만 배럴 감소했으면 약 30% 감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공급 조정은 5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펙에서요. 그게 이제 약 한 1,0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00만 배럴 감소가 공급 감소고, 수요 감소는 2,900만 배럴 감소한 거니까 이 공급 감소를 갖다가 수요 감소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이제 공급이 완전 지금 초과된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마이너스 유가가 4월 중에 한번 발생을 했었고, 5월 달에도 마이너스 유가가 이제 발생할 위험성이 여전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걱정하는 이유는 여전히 이제 공급 초과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급 초과인데다가 지금 뉴스 잘 나오지만 저장소가 지금 꽉 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장소를 이용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또 저장소가 남아 넘치다 보니까 또 이제 선박 탱커에다가 막 저장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했는데 생산이 끝이 아니라 운반하고 보관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원유를 갖다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길바닥에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아직까지는 좀 전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유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저희 신문에서도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유가 급락이 결국 이제 디플레 압력도 좀 키우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가가 일단 떨어지게 되면, 유가가 한 10% 떨어지게 되면 물가가 대략 한 0.2% 빠지는 것이 뭐 선진국이나 한국에서 비슷하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50% 빠지게 되면 뭐 한 1% 빠진다는 얘기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이 기존의 물가가 1%를 살짝 넘었던 그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이제 0%로 이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가 하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 사태까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업 사태가 발생하면은 이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 임금 상승이 떨어지는 것과 유가 하락이 겹치게 됐을 때 디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좀 더 낮은 물가가 현실화되고, 한국의 경우에도 조만간 이제 물가가 다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디플레이션 압력이 그렇게 커지면 채권에는 긍정적인가요? 지금 미국 내에서 정책금리 마이너스 얘기까지 또 이제 다시 강화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는 아무래도 이제 물가를 갖다가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게 되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미국채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꼭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0%에 더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채 2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지금 0.1%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 분위기가 최근에 좀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금리 하락 속도가 좀 진정되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좀 약간 불편한 얘기가 나오고 삐끗하고 막 이러면은 다시 한번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고, 뭐 10년물 금리가 뭐 마이너스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2년물, 하여튼 단기물에서는 마이너스로 이제 조만간 떨어질 위험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건 미국 국채 얘기였고, 네. 한국 채권도 연동돼 있나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미국만큼 떨어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자체도 미국은 0에서 0.25, 한국은 지금 0.75이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제 뭐 25bp 조만간 내릴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단기물 금리도 이제 따라 내려갈 걸로 보긴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신흥국에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한국이기 때문에 금리가 미국만큼 따라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금리가 떨어지는 만큼 한국 금리가 더 떨어질 여지는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구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투자자 입장에서 자기 투자 전략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고 치면 지금 시점에서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금리가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금리 레벨이 되게 낮은 상황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때보다도. 근데 그때는 물가가 2%를 유지한다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채권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기회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잘 보면은 주식도 좋았고, 그러니까 단기 충격을 크게 받은 이후에 3월 말부터는 주가도 이제 한 달 넘게 올라왔고, 그 와중에 채권 금리도 하락세를 보였으니까 채권 값도 올라간 거죠. 주식 채권 동반 강세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채권에 이제 많이 비중을 투입을 했으면 사실은 주식에 한 것보다는 못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것이 결과만 갖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현 상태에서 어떤 기대값과 그 기대의 어떤 확실성을 같이 이제 녹여서 봐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주식보다는 채권 쪽이 조금 더 확실성 있는 투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연구원님하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 결국 이제 미국 경제에 관련해서 가장 큰 이벤트는 이제 대통령 선거 대선이 될 텐데, 미국 대선이 어떤 영향을 미국 경제에 미치게 될지 한번 예상해 보신다면요? 일단은 늘 이제 대선이 있을 때 기존 여당에서 이제 대통령은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경제적 성과를 항상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남은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지금 경기 부양책과 대규모의 어떤 재정 지출 확대 또는 이제 뭐 추가적인 어떤 감세, 이런 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2, 4분기에 미국 경제가 사실 얼마나 더 추락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3, 4분기에는 조금이라도 이제 플러스를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어떤 정책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경제에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어쨌든 예전만큼 경제 규모를 끌어올리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전략을 잘 보면은 경제를 살리
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를 망친 놈이 누구냐? 결국 중국 아니냐? 그래서 이제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미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달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침 이제 4월 달에 발표된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인들의 대중국 비호감도가 역대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라도 좀 때려서 득표를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도 지금 겸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선을 그쪽에다 그으면 우리가 같은 편이 되니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전략을 쓰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희찬 미래셋대우 글로벌 자산배분팀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